폭설이 지나가고 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른바 포트홀이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가 최선의 대안이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광주공원에 있는 친일파 비석이 일부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시는 비석들이 최초로 발견된 이후 반년 넘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으로 광주 지역 가전 사업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도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취를 고민하던 전남 일부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현역 의원들의 소속 정당 재편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도로 폐임 현상, 이른바 포트홀 때문에 안전운행에 지장이 많죠. 더러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데요. 해마다 폭설 뒤끝이면 반복되는 포트홀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 걸까요? 송정훈 기자입니다. 1m가량 도로가 패인 곳에 보수제를 넣고 땅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교통사고나 차량 파손을 막기 위해 응급조치에 나선 겁니다. 갑자기 그런 데가 파면나서 가다가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끊으면 옆에 가는 차고 씌울 수가 있지. 실제로 지난 29일 호남고속도로 숭준아들목 근처에서는 포트홀로 인해 차량 30여 대가 타이어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설과 제설 작업으로 인해 생긴 포트홀을 복구하기 위해 긴급보수반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데는 많이 못하고요. 큰 것은 제로가 소요되니까 적은 것은 여러 군데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한 150개에서 120개에서 그날 가는 코스가 달라서. 문제는 폭설 뒤에는 해마다 포트홀 복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에서 지난주 나흘 동안 보수된 포트홀은 2천여 곳. 제설 작업에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제설에는 효과적이지만 부식력이 강해 도로 폐임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도로 부식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공고하고 있지만 염화칼슘보다 5배가량 비싼 탓에 지자체에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전 도로를 좀 친환경 제설제 사용은 좀 할 수 없는 게 아무래도 이 가격이 이 염화칼슘 대비 한 5배 정도 비싸다 보니까 전 도로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요 도로라든가 교량. 광주시는 올해 염화칼슘 구입에 2억 원가량을 배정했지만 포트홀 정비에는 3배가 넘는 6억 3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산을 줄이겠다며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포트홀 양산을 유발하면서 되려 도로 보수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공원의 친일파 비석이 일부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훼손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광주시가 반년간 대책 논의만 하는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친일인사 윤흥열과 이근호의 공을 기리는 내용을 담은 비석입니다. 지난주 주말 100여 년 된 이 비석이 일부 훼손돼 있는 것을 인근을 답사하던 시민단체가 발견했습니다. 네, 훼손된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뭔가 망치나 단단한 물체로 꽤 부순 듯한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쪽 선정비에는 윤흥열의 윤자, 그리고 반대쪽 선정비에는 이근호의 이자가 각각 훼손돼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수록된 두 인사의 성씨 부분만 훼손된 겁니다. 이 비석들이 발견된 건 지난해 7월. 당시 시민단체의 제보로 뒤늦게 사실을 한 광주시는 일제 조사를 하고 옆에 단죄비를 세우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할 건데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겠냐. 그래서 동네 일이니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6개월이 지났지만 아무 조치도 없고. 광주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일괄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년째 조율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된 근거 조례를 만들어야지 관련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은 조례안이 초안이 나온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이번 달 안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광복 70주년으로 달아올랐던 일제잔재 청산 여론에 광주시가 순간만 모면한 뒤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전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광주를 대표하는 산업입니다. 어느 한쪽이 어려워지면 다른 쪽이라도 흥해야 할 텐데 걱정거리가 또 생겼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기대만큼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시동이 걸립니다. 이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광주시는 2월 말 안에 기획재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려워졌습니다. 2월에 이제 점검회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부는 8,300억 원이던 사업비를 3,900억 원으로 줄이더니 이제는 2,500억 원으로 깎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성전자의 생산라인 이전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걱정거리가 또 생기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작업에는 뒤늦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함께 그 일을 풀어갈 수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진정성 있게 전략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 외에는 다른 왕도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해법 중에는 경영자금 지원 같은 단기 처방도 있지만 핵심은 업종 조난을 통한 체질 개선입니다. 협력업체들도 지원을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이 가전 부품 업체들의 그 노하우가 자동차 부품에도 많이 접목이 돼서 그런 자동차 100만 대 육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미래 비전적인 것도 같이 지금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삐걱거리면서 가뜩이나 취약해진 가전산업의 위기가 장기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더불어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삼성전자의 생산라인 해외 이전으로 촉발된 협력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상생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광주시와 산하연구기관, 경제단체와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는 앞으로 수시로 회의를 열어 가전부문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생협의회에 참여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정광명 상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도세징수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수, 웅천지구 등 부동산 경기 회복과 나주 혁신도시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2015년 전라남도 도세는 지난해보다 1,666억 원 늘어난 1조 5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해서 전국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신장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설 명절 빈집털이 절도가 오후 시간에 출입문이 열려있는 집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을 전후에 3주 동안 발생한 빈집 침입 절도는 하루 평균 3.1건으로 평상시보다 10.7% 증가했습니다. 빈집털이 피해는 정오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 시간대가 24.8%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절반 이상인 51.9%가 출입문이 열려 있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은 연휴에 수당이 있다면 일을 하실 건가요? 광주 시민에게 물었더니 10명 중 6명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위는 명절 스트레스를 받으니 일을 하는 게 나아서입니다. 2위는 휴일에라도 돈을 벌어서야 했고요. 3위는 설이 특별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리고 4위는 업무 특성상 해야 해서였습니다. 가족과 휴일보다 돈을 택하게 만든 스트레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은 차례상 등 지나친 살림이었습니다. 이어 지긋지긋한 귀성길, 잔소리 또는 친척 간의 비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설이 기다려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해서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황금 연휴, 명절 보너스 순이었습니다. 명절 차례를 전통에 맞게 지내는 가정은 얼마나 될까요?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0%는 구색만 갖추거나 가족 식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전통 명절의 의미는 조금씩 사라지는 대신에 설이나 추석이 가족과 함께하는 황금 연휴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전남 현역 의원들의 소속 정당 재편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거취 문제를 고심하던 전남 일부 현역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잔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탈당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용록, 이계호, 이윤석 의원 등도 함께했습니다. 사실상 더민주 잔류 의사를 보인 겁니다.
60년 전통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 되기를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록 의원과 이계호 의원도 탈당을 하지 않고 더민주에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지역 민심과 이 당원들의 의견은 당에 그대로 있으라는 당부와 요구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의사를 수렴해 왔습니다. 근데 대체적인 의견들이 그대로 당에 잔류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광주 전남 정치 지형이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 체제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전남은 국민의당 3명, 무소속 박지원 의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그리고 이들 의원들을 제외한 6명은 더민주에 남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광주는 더민주 2명, 국민의당 6명으로 현역 의원 분포로 보면 국민의당이 제1당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방적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입니다. 이제 국민의당은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더민주는 참신한 새 인물 수혈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호남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난해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 사건은 낙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섬이 많은 전남은 유독 특수교량이 많은데 하나같이 낙뢰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해대교 교량 케이블 화재 사건.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소방관이 숨지고 통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낙뢰였는데 서해대교와 비슷한 광주 전남 지역의 모든 특수교량도 낙뢰에 매우 취약하다는 정부합동 점검반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순신대교를 비롯한 광주 전남 14개 특수교 필요시설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서해대교 화재 당시 불이 붙었던 교량 케이블에 대한 필요시설 역시 아예 없거나 부족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하나는 새 설계가 보호범위 설계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다. 모든 게 다 주먹구구였다는 거죠, 지금까지.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의 특수교를 관리하는 국토부와 각 시도는 필요의 설계가 잘못된 이유에 대해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주파크 케이블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방법을 해라 이런 명시는 없고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건축물로 교량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정부가 특수교 케이블 안전 강화를 위한 시행 방안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사고가 나야 규정을 마련한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시가 작은 도서관이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생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심사를 거쳐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비롯해 책과 기저제 구입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총 10억 원을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는 작은 도서관과 우수 작은 도서관을 우선 선발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설 명절을 맞아 민속문화 체험마당을 무료 운영합니다. 체험마당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물관 로비와 야외마당에서 열리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굴렁쇠 굴리기와 윷놀이, 팽이치기, 투어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설 연휴 기간 진료와 감염병 예방 등 비상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도와 시군보건소에 설치되는 비상상황실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진료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감염병 등 환자 발생 모니터링, 섬 지역 긴급 환자에 대비한 닥터 헬기 운행,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권역 응급의료센터 현장 응급의료소 출동 등을 지도합니다. 장흥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이 3년 연속 청와대 대통령 설 선물로 선정됐습니다. 장흥 표고버섯은 2006년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정남진 장흥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600여 농가에서 전국 건포교 버섯 시장의 48%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광주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남구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에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용어가 담겨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2014년 법제처의 법령 개선 사업에도 불구하고
남구보건소의 건강진단서에는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인 농자, 아자, 불구폐질자 등의 표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광주시 인권옴부즈만의 모니터링 요청과 함께 진정을 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는 3일 긴급협의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 대표와 여야 대표, 고용, 유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